그녀는 오늘도 웃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늦은 밤 뒷골목 토스트 노점. 박현숙 50대. 낡은 옷을 입고 토스트를 굽는 그녀에게는 손주가 있다. 하지만 안을 수 없다. 하지만 볼 수 없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다. 돌잔치 날 바닥에 던져진 선물. 가족 사진에서 배제된 할머니. 시어머니는 빼고 찍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사돈의 비웃는 미소. 아무 말 못하는 아들. 노점에서 토스트나 파는 주제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녀는 모욕당했다. 그녀는 밀려났다. 그녀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작업복 입은 한 남자. 매일 밤 찾아오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녀를 짓밟았던 그 가족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완벽해 보이는 자신들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든 거짓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토스트 노점의 불빛 아래서 한 여자의 눈물이, 한 가족의 오만이, 그리고 감춰진 진실이 충돌하기 시작한다. 늦은 저녁 서울의 뒷골목. 낡은 네온 간판 아래 작은 토스트 노점이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오늘도 박현숙은 그곳에서 묵묵히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50 초반의 그녀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지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오늘도 토스트 하나요? 구서연이었다. 20대 중반 대학원생인 그녀는 연구와 아르바이트로 녹초가 된 채 노점 앞에 섰다. 어머, 서연 씨. 오늘도 고생 많았죠? 현숙은 재빨리 토스트를 만들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함께 내밀었다. 따뜻한 우유 드세요. 이런 날엔 몸부터 녹여야 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서연은 뜨거운 우유를 두 손으로 감싸며 작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이 흘렀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모녀처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진짜 모녀라는 사실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내 논문 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아주머니 토스트 먹으러 오면 힘이 나요. 세상에, 그런 말 들으니 내가 더 기운이 나네. 현숙은 토스트를 정성스레 포장하며 서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무언가 아련한 그리움이 가슴 한편을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때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세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계속 혼자시거든요. 아주머니처럼 따뜻한 분이시면. 현숙은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난 그냥 토스트나 굽는 아줌마인데. 아주머니는 아주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에요. 제가 보장해요. 서연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날 밤 고급스러운 저택 안. 구본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천천히 기울이고 있었다. 60대 초반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그의 얼굴엔 냉철함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아빠. 서연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오늘도 늦었구나. 네. 아빠, 제가 오늘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을? 소개팅이요. 아빠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떠냐고. 본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이 와인 잔을 꽉 쥐었다. 난 다시 연애할 생각 없어. 아빠. 엄마 하나로 충분했어.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이 없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엄마도 아빠가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따뜻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거든요. 본혁은 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한 번만이야.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누군지 밝히지 마. 난 백관공으로 가겠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백관공이요? 왜요?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다. 돈과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닌지 알고 싶어. 본혁은 다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날 밤 본혁은 오랫동안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마음 한편에선 죄책감이, 다른 한편에선 외로움이 뒤엉켰다. 당신 내가 이래도 괜찮겠어? 대답은 없었다. 다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본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못해 아주 조심스럽게 결심했다. 단 한 번만 딸이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나보기로. 토요일 저녁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 불빛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고 웨이터들은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박현숙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입은 옷은 깨끗하지만 낡았고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차림새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현숙이 고개를 들자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구본혁이었다. 배관공으로 위장한 그는 일부러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왔다. 혹시 박현숙 씨 되십니까? 아,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구철수라고 합니다. 배관 일을 하고 있어요. 현숙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진 것이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토스트 장사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실까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웨이터가 공손하게 메뉴판을 건넸다. 현숙은 메뉴판을 펼쳐 들었다가 얼굴이 굳어졌다. 스테이크 한 접시에 18만 원. 파스타 한 그릇에 15만 원. 와인 한 병에 30만 원. 저기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말씀하세요. 이 가격이면 제가 일주일 동안 토스트를 팔아야 하는 돈이에요. 제가 토스트 몇백 개를 팔아야 하는데. 본혁은 현숙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의 눈엔 허영이나 탐욕이 아닌 진심 어린 난처함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현숙은 메뉴판을 덮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비싼 곳에서 먹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직접 토스트를 구워드릴게요. 훨씬 맛있고 진심이 담긴 음식이에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이런 곳은 저랑 안 맞아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뭔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현숙은 일어서며 밝게 웃었다. 본혁은 그 순간 그녀가 진심으로 검소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현숙의 토스트 노점으로 향했다. 골목길의 작은 노점. 낡은 철판 위에서 토스트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현숙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신선한 야채를 썰고 계란을 붙이고 버터를 바른 빵을 철판에 올렸다. 저는 토스트 하나에 사람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함이 되길 바라면서요. 본혁은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요리사들보다 훨씬 더 진실된 모습이었다. 자, 다 됐어요. 현숙이 따끈한 토스트를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 2잔도 함께 놓았다. 한 입 드셔보세요.
본혁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재료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따뜻했다. 정말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서연 씨가 항상 제 토스트를 좋아해 주셔서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이곳에 자주 오나요? 네.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요. 그 아이는 참 따뜻한 아이예요. 저 같은 아줌마한테도 항상 고마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현숙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사실 저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보낼 수밖에 없었죠. 보냈다니요? 입양을 보냈어요. 그때 저는 너무 가난했고 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 아이가 잘 살고 있을까 가끔 생각해요. 현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본혁은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딸 서연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분명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따뜻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현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서연 씨를 보면 자꾸 제 딸이 생각나요. 나이도 비슷하고 뭔가 느낌도 비슷하달까요. 본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이었어요. 과찬이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본혁은 노점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다. 현숙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걸어가며 생각했다. 오늘 만난 이 여자는 돈이나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딸과 이미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다.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뿌렸고 거대한 풍선 아치와 꽃장식이 입구를 장식했다. 손님들은 모두 고급 정장과 드레스 차림으로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현숙은 연회장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가 입은 옷은 시장에서 산 검은색 정장이었다. 깨끗하게 다려 입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명품 옷차림과는 너무나 달랐다. 손에는 보자기로 감싼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밤을 새워 손수 짠 베넷 저고리와 작은 금반지. 그녀가 가진 전부를 모아 준비한 선물이었다. 어머, 저분이 토스트 파는 분 아니에요? 세상에, 여기가 어디라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숙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아. 현숙은 아들 박민준을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갔다. 민준은 30 초반의 청년으로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지금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럼. 내 손주 돌잔치인데 안 올 수가 있니? 현숙은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내밀었다. 이거 우리 손주 줄 거야. 밤새워 짰어.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시어머니 오셨네요. 주혜린이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목엔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혜린아, 이거 우리 손주 줄 선물이요? 뭔데요? 혜린은 선물을 받아 보자기를 풀었다. 손수 짠 베넷 저고리와 작은 금반지가 나왔다. 이게 뭐예요? 베넷 저고리라니,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그래도 정성껏 만든 거야. 옛날엔 다 이렇게. 옛날이 언제예요, 시어머니? 지금이 몇 년대인데. 혜리는 선물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다. 베넷 저고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현숙이 황급히 주우려 하자 혜린의 어머니 신라윤이 다가왔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세련된 샤넬 정장을 입고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사돈? 손주 돌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이런 걸 들고 오시면 체면이 안 서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데. 라유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노점에서 토스트 굽는 여자가 우리 집 사돈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아요? 현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저도 정성껏 준비한 건데. 정성? 정성이면 다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뭘 선물하는지 보세요. 명품 유모차, 금돌반지, 백화점 상품권. 그런데 손수 짠 베넷 저고리라니. 라유는 비웃듯 웃으며 돌아섰다. 혜린아, 저 선물은 치워. 사진 찍을 때 나오면 안 돼. 네, 엄마. 혜린은 선물을 집어들고 구석 쓰레기통 옆에 던져 놓았다. 현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아. 현숙은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 씨, 여기 사진 찍어요. 사진사가 불렀다.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다. 자, 다들 모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주기석과 신라윤 부부가 중앙에 섰다. 민준과 혜린이 아이를 안고 그 옆에 섰다. 저도. 현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다. 아, 사돈은 됐어요. 라윤이 손을 내저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사진이 복잡해져요. 나중에 따로 찍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나중에요. 지금은 우리 가족끼리만. 혜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현숙은 그 자리에 서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봐야 했다.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저 할머니는 왜 사진에 안 들어가지? 아, 신랑 쪽 어머니래요. 토스트 장사하신대요. 아, 그래서 좀 그렇긴 하네. 현숙은 모든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돌잔치가 끝나고 현숙은 조용히 선물을 다시 주었다. 베넷 저고리엔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며 보자기에 다시 쌌다. 어머니. 민준이 뒤늦게 다가왔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처지도 어려운 걸 알아. 괜찮아. 현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손주만 건강하게 자라면 그걸로 됐어. 엄마는 그것만 봐라. 민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숙은 연회장을 나와 어두운 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보자기를 꽉 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손주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돌잔치 이후 현숙에 대한 냉대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주기석의 집. 거실엔 전문 사진작가와 조명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앙에, 부모님은 양옆으로. 사진작가가 위치를 안내했다. 주기석과 신라윤이 중앙에 앉고 민준과 혜린이 아이를 안고 옆에 섰다. 현숙은 거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저도 같이. 아, 시어머니. 혜린이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우리 집안 사진만 찍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찍어요. 하지만 민준이 엄마인데. 시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 집 가풍에 맞는 사진을 찍어야 해요. 신라윤이 차갑게 말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찍어 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현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진작가와 스태프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 서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을 나왔다. 며칠 후 보건소. 아이의 예방접종 날이었다. 현숙은 이른 아침부터 김밥을 정성스럽게 싸서 보건소로 향했다. 손주가 주사 맞고 나면 배가 고플 거라 생각했다. 민준아. 현숙이 보건소 입구에서 아들을 불렀다. 민준은 혜린과 함께 아이를 안고 있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손주 주사 맞는 날이잖아. 김밥 싸왔어. 주사 맞고 나면 배고플까봐. 시어머니. 혜린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오늘은 안 오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손주가. 시어머니가 오시면 아이가 낯설어해요. 그냥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혜린아, 그래도. 민준 씨 들어가요. 혜린은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뒤를 돌아봤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숙은 보건소 밖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다. 손에는 식어가는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1시간 후 혜린과 민준이 나왔다. 다 끝났니? 우리 손주 많이 울었어? 현숙이 반갑게 다가갔다. 괜찮았어요. 이제 가봐요, 민준 씨. 혜린은 현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민준이 잠깐 멈칫했다. 어머니, 그 김밥은? 아, 이거? 괜찮아. 엄마가 먹을게. 현숙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너희 먼저 가. 조심해서 가고. 민준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혜린을 따라갔다. 현숙은 벤치에 다시 앉아 김밥을 풀었다. 정성껏 만든 김밥이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한 줄을 억지로 먹고 나머지는 비닐봉지에 다시 쌌다. 주말 주기석의 별장.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주말에 별장 가요. 가족들이 다 모여요. 혜린이 민준에게 말했다.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 왜요? 시어머니는 부르지 마세요. 하지만 가족 모임인데. 민준 씨. 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우리 부모님이 불편해하세요. 시어머니 오시면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민준 씨도 이해하잖아요. 시어머니랑 우리 부모님은 너무 달라요. 대화도 안 통하고.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말 현숙은 혼자 노점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가족들이 별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아주머니,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구서연이었다. 그녀는 노점 앞에 앉으며 현숙의 표정을 살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서연은 현숙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해보세요.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손주가 있는데 잘 못 보게 돼. 왜요? 며느리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토스트나 팔고 그런 게 부끄러운가 봐.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도 나를 못 감싸줘.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 아들도 처가 눈치를 봐야 하니까. 그게 무슨. 괜찮아. 나는 괜찮아. 현숙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면 돼.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연은 현숙의 손을 꽉 잡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누가 뭐래도. 고마워, 서연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서로의 온기가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방 한쪽에 놓인 손주 사진을 바라봤다. 돌잔치 날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할머니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의 흐느낌만이 작게 울려 퍼졌다. 현숙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견디며 오늘도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다. 구본혁의 사무실. 거대한 책상 위에 주성그룹의 투자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두껍게 제본된 서류엔 화려한 실적과 성장 그래프가 가득했다. 회장님, 주성그룹 투자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숫자는 인상적이군. 하지만 현장을 보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어. 본혁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내일 주성그룹 본사와 공장을 방문하겠네. 미리 연락해두게. 네, 회장님. 다음 날 주성그룹 본사. 로비부터 인상적이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현대적인 조형물들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복장으로 활기차게 움직였다. 구본혁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주기석 부회장이 직접 로비까지 내려와 본혁을 맞이했다. 50대 후반의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따뜻하면서도 품격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나오실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주기석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다.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인증서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기석은 대형 스크린을 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회사의 역사, 성장 과정, 주요 거래처, 향후 계획.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저희는 투명 경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모든 회계 기록은 외부 감사를 통해 검증받고 있습니다. 주기석의 설명은 명확했고 자료는 완벽했다. 본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살펴봤다. 공장도 둘러보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주성그룹 공장. 거대한 공장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다. 입구에는 안전수칙과 품질 관리 방침이 크게 게시되어 있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공장 내부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최신 설비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작업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직원들은 안전모와 작업복을 갖춰 입고 질서정연하게 일하고 있었다.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혁이 물었다. 매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직원은 분기별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주기석은 벽에 붙은 안전 점검 기록부를 가리켰다. 꼼꼼하게 작성된 기록들이 빼곡했다. 품질 관리도 철저합니다. 모든 제품은 3중 검수를 거칩니다. 본혁은 작업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직원들의 표정은 밝았고 작업 환경은 쾌적했다. 배관 시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창고도 보고 싶습니다. 이쪽입니다. 창고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자재들은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재고 관리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었다. 인상적입니다. 본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기석은 겸손하게 웃었다. 본사로 돌아와 주기석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셨다. 회장님, 저희 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훌륭합니다. 시설도 좋고 관리 체계도 철저하더군요. 본혁은 솔직하게 말했다. 직원들의 태도도 좋았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기석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본혁의 말에 주기석은 잠시 놀란 듯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분기별 경영 보고와 투명한 회계 공개가 필수입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한 요구십니다. 주기석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직한 경영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혁은 주기석의 눈을 바라봤다.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사업가의 눈빛이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주기석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힘이 있었다. 본혁이 떠난 후 주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날 저녁 주기석의 집. 신라윤과 혜린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구본혁 회장이 투자를 결정했대요? 라윤이 기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오늘 공장까지 둘러보고 갔어. 아주 만족스러워했지. 역시 당신이에요. 이제 우리 회사도 더 크게 성장하겠네요. 그럼 구본혁 회장의 투자를 받으면 우리 위상이 달라져. 주기석은 와인 잔을 기울이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저녁 8시 토스트 노점. 구서연이 늘 그렇듯 노점 앞에 앉았다. 아주머니, 오늘도 토스트 하나요? 어머, 서연아. 오늘은 좀 일찍 왔네. 현숙이 반갑게 웃으며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네, 오늘은 연구실 일이 일찍 끝났어요. 서연은 노점 의자에 앉으며 현숙의 손놀림을 바라봤다. 능숙하고 정성스러운 움직임. 늘 보던 모습이지만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주머니, 요즘은 좀 어때요? 지난번에 힘들어 하시던데. 응? 아, 괜찮아. 그냥 사는 거지 뭐. 현숙은 환하게 웃으며 토스트를 뒤집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눈가에 어린 쓸쓸함을 놓치지 않았다. 아주머니, 저한테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고마워, 서연아. 넌 참 착한 아이야. 현숙이 완성된 토스트를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서연이 받아들며 손을 뻗는 순간 현숙의 시선이 그녀의 귀에 멈췄다. 서연의 오른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었다. 아주 작지만 선명한 점. 현숙의 손이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 응, 괜찮아. 현숙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잠깐만, 서연아. 물 좀 가져올게. 현숙은 노점 뒤편으로 가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이 떨렸다. 설마. 그녀는 눈을 감았다. 25년 전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작고 연약했던 그 아이. 오른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었다. 우리 아기 예쁜 점이 있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었다. 이 점이 복점이 될 거예요. 현숙은 그 점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었다. 아이를 보낼 때까지도 그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아주머니. 서연의 목소리에 현숙은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해. 여기. 물을 건네며 현숙은 다시 한번 서연의 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의 점. 아주머니, 왜 자꾸 제 귀를 보세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아, 아니야. 그냥 귀걸이가 예뻐서. 귀걸이요? 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착각했나 봐. 현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서연이 토스트를 먹고 떠난 후 현숙은 노점 정리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려 상자를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출생증명서, 입양동의서, 그리고 아이의 작은 사진 한 장.
현숙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 펼쳤다. 흐릿한 글씨들이 보였다. 출생일 2000년 3월 15일. 성별여. 특이사항 우측 2주의 소형 모반. 우측 2주. 오른쪽 귀.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쓰다듬었다. 내 아이. 서연이가. 혹시.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귀에 점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처음 서연을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끌림.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그리고 그 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아기의 희미한 얼굴.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이 아이만은 굶기지 말아주세요. 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날. 아이를 안고 있던 부부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따뜻해 보였다는 것, 아이를 소중히 안았다는 것만 기억났다. 제발, 우리 아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현숙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확신하기도 두려웠다. 만약 정말 서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나눴던 대화들이 모두 다른 의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서연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25년 전에 버린 엄마라고. 가난해서 무능해서 키울 수 없었던 엄마라고. 안 돼. 아직은. 현숙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현숙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다. 서연의 얼굴, 그 점, 그리고 25년 전의 아기. 새벽이 되어서야 현숙은 결심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확신할 수 없다면 서연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모성애가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서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때도 지금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현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현숙의 가슴 속에는 25년 전의 상처와 지금의 희망이 뒤엉켜 있었다. 주성그룹 본사 주기석의 사무실. 투자계약 조인식을 일주일 앞둔 오후였다. 부회장님, 구본혁 회장님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비서가 알렸다. 주기석은 즉시 자세를 바로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주기석입니다. 다음 주 조인식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주기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이사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주성그룹 재무이사였다. 부회장님. 비자금 계좌는 정리했나? 네, 모두 해외 계좌로 분산시켰습니다. 구본혁 회장 측에서 회계 감사 들어와도 절대 걸리면 안 돼. 걱정 마십시오. 장부는 이미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장 쪽 불법 배관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모두 교체했습니다. 깊숙한 곳은 어차피 확인 안 합니다. 안전 점검 기록도 빈틈없이? 물론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주기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투자금 들어오면 자네 보너스도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계속 철저하게 관리해.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재무이사가 나간 후 주기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며칠 후 주기석의 집.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다. 아버지, 투자 건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혜린이 물었다.
물론이지.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 역시 아버지예요. 신라윤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구본혁 회장 같은 분이 투자하시면 우리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그럼 이번 투자로 우리는 업계 톱3 안에 들어가. 주기석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나저나 민준이는 어디 갔어? 혜린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또 시어머니 보러 갔나 봐요. 요즘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아직도 그 여자한테 신경 쓰나? 라윤이 미간을 찌푸렸다. 딱 하긴. 자기 엄마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 체면이 있는데. 혜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포크를 내려놓았다. 시어머니가 계속 민준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요. 손주 보고 싶다고. 무시하면 되잖아. 라윤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도 민준이가 자꾸 마음 약해져서요. 어제도 몰래 시어머니 집에 다녀왔어요.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네. 주기석이 끼어들었다. 민준이한테 확실히 말해. 지금은 우리 가족의 중요한 시기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아버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준이 들어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준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어디 갔다 와? 혜린이 차갑게 물었다. 어머니 댁에. 또? 죄송해요. 오랜만에 뵈러 갔어요. 주기석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 씨. 네, 장인어른.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알고 있나? 네. 우리 회사가 큰 투자를 받고 도약하는 시기야.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단합해야 해.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데 마음 쓰지 말고 회사 일에 집중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사 후 주기석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있었다. 해외 계좌 내역, 비자금 관리 문서, 불법 거래 계약서들. 모두 절대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주기석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완벽했다. 아무도 이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구본혁 회장님. 주기석은 작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좋은 투자처를 찾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보는 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다. 책장을 제자리에 놓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주성그룹 회의실. 임원 회의가 열렸다. 여러분, 다음 주 조인식이 우리 회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주기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회계는 더욱 철저하게, 공장 관리도 더욱 꼼꼼하게. 네, 부회장님.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투명한 회사입니다. 어떤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주기석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이제 곧이야.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사업가, 뒤로는 치밀한 계산가. 그 누구도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주기석은 몰랐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도시의 하늘은 맑았지만 먹구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조인식 당일 아침 현숙의 집. 현숙은 옷장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구철수 씨가 자신을 중요한 행사에 초대했다. 하지만 무슨 행사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현숙 씨, 저예요. 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철수 씨, 그런데 오늘 행사가 정확히 뭐예요?
본혁은 잠시 침묵했다. 오늘 제 정체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현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단정한 옷을 입었다. 1시간 후 고급 승용차가 현숙을 태우고 호텔로 향했다. 차 안에서 본혁은 현숙의 손을 잡았다. 현숙 씨, 제가 숨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배관공이 아닙니다. 현숙은 본혁을 바라봤다.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대기업 회장입니다. 구본혁이라는 이름으로. 현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이요? 그럼 저를 속이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처음 만날 때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과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닌지. 본혁은 현숙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을 거절하고 토스트를 대접했죠. 당신은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줬습니다. 현숙은 손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초라해요. 토스트나 파는 여자인데 회장님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현숙 씨의 따뜻함, 진실함. 그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격이 안 맞다고. 격이요? 본혁은 부드럽게 웃었다. 진짜 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숙 씨가 제게 보여준 그 마음이 가장 고귀한 겁니다. 차가 호텔에 도착했다. 현숙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오늘 행사에 저를 왜 초대하신 거예요? 숨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숙 씨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제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본혁은 현숙의 얼굴을 바라봤다. 두렵습니까?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했다. 무서워요. 제가 회장님께 어울리는 사람인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는 다른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본혁은 현숙의 손을 다시 잡았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제 옆에 서주시겠습니까? 현숙은 본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배관공 구철수로 만났을 때나 지금 회장 구본혁으로 있을 때나 똑같은 눈빛이었다. 네. 현숙은 작게 대답했다. 함께 가겠어요. 본혁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갔다. 연회장 앞에서 현숙은 다시 한번 심호흡했다. 본혁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습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현숙은 떨리는 다리로 본혁과 함께 걸어 들어갔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두렵지만 본혁의 손을 잡은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뿌렸고 흰 장미로 장식된 무대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다. 주성그룹과 구본혁 회장의 투자 조인식.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였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잡았고 주요 기업인들과 임원들이 속속 입장했다. 모두들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이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날이에요. 한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구본혁 회장이 직접 나서는 투자건은 흔하지 않거든요. 주성그룹도 이제 완전히 도약하겠네요. 무대 옆 대기실. 주기석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신라윤과 혜린도 함께 있었다. 여보, 긴장돼요? 라윤이 물었다. 긴장? 천만에. 오늘은 우리의 날이야. 주기석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완벽해. 서류도 준비도 모든 것이. 아버지 축하드려요. 혜린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가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최상위층이야. 그때 직원이 들어왔다. 부회장님, 구본혁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알겠네. 지금 나가지. 주기석은 가족들과 함께 대기실을 나섰다. 연 회장 입구 구본혁이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졌다. 60대 초반의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주기석이 급히 다가가 본혁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늘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본혁은 차분하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주기석은 본혁을 무대 쪽으로 안내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본혁이 무대로 오르려는 순간 연 회장 뒤편 문이 열렸다. 박현숙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현숙에게 쏠렸다. 저분은 누구세요? 한 하객이 작게 속삭였다. 모르겠는데. 현숙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본혁이 손을 내밀자 현숙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현숙 씨, 이쪽으로. 본혁은 자연스럽게 현숙을 무대 옆 귀빈석으로 안내했다. 주기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라윤과 혜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여자가. 왜? 라윤이 혜린에게 속삭였다. 시어머니잖아요. 설마. 구본혁 회장님 옆에? 주기석은 당황스러웠지만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저 여자가 회장님과 무슨 관계지? 기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현숙을 향해 터졌다. 구본혁 회장님 동반자 누구세요? 한 기자가 소리쳤다. 혹시 새로운 파트너십니까? 본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혁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오늘은 주성그룹과의 투자 조인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기석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제 옆에 계신 분은 박현숙 씨입니다. 본혁이 현숙을 바라봤다. 현숙은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현숙 씨는 제가 최근에 만난 분입니다. 그리고 매우 소중한 분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다. 혜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정말로? 라윤의 얼굴은 창백했다. 구본혁 회장이 저 여자랑? 주기석은 재빨리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숙 씨는 토스트 노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본혁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토스트 노점이라고? 회장님이 그런 분을. 주기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제 조인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본혁이 말했다. 주기석은 무대로 올라갔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주기석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연 회장의 분위기는 어색했다. 모두가 박현숙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조인식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 사람들이 음료를 들고 담소를 나누는 동안 현숙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신라윤과 혜린이 멀찌감치 서 그녀를 바라봤다. 믿을 수가 없어. 라윤이 이를 갈았다. 저 여자가 구본혁 회장님과 엄마 어떡해요?
이제 시어머니 함부로 못 대하잖아요. 혜린의 목소리도 떨렸다. 이건 계산착오야. 주기석이 다가왔다. 구본혁 회장이 저 여자와 진심인지 확인해야 해. 하지만 일단 조심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주기석은 차갑게 말했다. 멀리서 본혁이 현숙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고 현숙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으로 보였다. 주기석 가족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다. 모든 것이 예상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 회장 밖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거 대박 기사인데? 구본혁 회장이 토스트 장사 여자와 빨리 기사 내야겠어. 그날 저녁 뉴스와 인터넷은 이 소식으로 뜨거웠다. 그리고 주기석 가족의 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조인식 전날 저녁 구본혁의 사무실. 본혁은 박현숙과의 만남을 거듭하며 그녀가 겪은 상처를 알게 되었다. 손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 가족 모임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 현숙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본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조사팀장 주성그룹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다. 회계, 안전, 모든 것을 확인하게. 그리고 박현숙 씨 주변 인물들, 특히 며느리와 사돈 집안도 조사하게. 일주일 후 조사팀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불법 운영 증거들. 그리고 돌잔치에서 현숙을 모욕하는 영상. 본혁은 영상을 보며 손을 떨었다. 바닥에 던져진 선물, 비웃는 신라윤, 배제되는 현숙.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공개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조인식 다음 날 주성그룹 이사회 회의실. 주기석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구본혁 회장의 긴급 요청이라는 말만 들었다. 부회장님,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언론도 다 모였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다. 언론? 왜? 모르겠습니다. 구본혁 회장님이 중대 발표가 있다고. 주기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신라윤과 혜린에게도 연락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사진, 임원들,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 이게 무슨? 주기석은 당황했다. 신라윤과 혜린도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왔다. 앉으십시오. 구본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주기석 가족은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이 자리는 공개 이사회입니다. 본혁이 천천히 말했다. 주성그룹과의 투자건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주기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회장님, 무슨 좋은 소식이십니까? 본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앞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호텔 연회장이 나타났다. 돌잔치였다. 이게.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 속에서 현숙이 보자기를 풀고 있었다. 손수 짠 베넷 저고리와 작은 금반지. 이게 뭐예요? 베넷 저고리라니.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혜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화면 속 혜린이 선물을 바닥에 던졌다. 현숙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줍는 모습이 선명했다. 노점에서 토스트 굽는 여자가 우리 집 사돈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아요? 신라윤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다. 신라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혜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현숙만 배제되는 장면. 예방접종날 현숙을 쫓아내는 장면. 시어머니가 오시면 아이가 낯설어해요. 그냥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혜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영상이 끝났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주기석은 와인 잔을 쥔 손이 떨렸다. 신라유는 고개를 숙였다.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여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본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현숙 씨입니다. 주기석이 힘없이 대답했다. 제 사돈, 며느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것처럼 저 선량한 여성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휘갈기기 시작했다. 회장님, 그건 주기석이 변명하려 했다. 이게 당신들이었습니까? 본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그만. 본혁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습니다. 본혁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다.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계좌 명세, 불법 거래 계약서들. 주성그룹은 겉으로는 투명 경영을 외쳤지만 실상은 비자금을 수천억 원 조성했습니다. 주기석은 일어서려 했다. 회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본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신라유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혜리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본혁은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성그룹에 대한 투자는 즉시 철회합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주기석이 절규했다. 그리고 주기석 부회장은 즉시 해임합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본혁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남겨진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부회장님, 비자금은 사실입니까? 시어머니 학대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구본혁 회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리에 주저앉을 뿐이었다. 신라유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혜리는 계속 울고 있었다. 나갑시다. 주기석이 힘없이 말했다. 세 사람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회장님, 한 말씀만.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주기석 가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사건으로 뒤덮였다. 주성그룹 비자금 수천억 원 조성. 구본혁 회장 투자 전격 철회. 사돈 박해 민낯 영상으로 공개. 주기석의 집.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제 어떡하죠?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주기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라유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완벽했던 그들의 세계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과 오만의 탑이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사건이 터지고 일주일 후. 현숙의 작은 집. 현숙은 낡은 상자를 무릎에 올렸다. 손이 떨렸다. 상자 안에는 출생증명서, 입양동의서, 그리고 아기의 흐릿한 사진이 있었다. 25년 전 병원 복도. 현숙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오른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는 아기. 이 아이만은 굶기지 말아주세요. 앞에 선 부부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중히 키우겠습니다. 현숙은 아기를 건넸다.
아기의 작은 손이 현숙의 손가락을 잡았다가 놓쳤다. 아가야, 미안해. 문 두드리는 소리에 현숙은 정신을 차렸다. 현숙 씨, 저예요. 구본혁의 목소리였다. 현숙은 문을 열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본혁이 들어서며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서연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연이는 제 친딸이 아닙니다. 25년 전 입양한 아이입니다. 본혁은 서류를 펼쳤다. 출생자 박서연, 친모 박현숙. 현숙은 숨이 막혔다. 눈물이 쏟아졌다. 제가 낳은 아이가. 네. 서연이의 귀에 있는 점을 보고 출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이는 현숙 씨의 친딸입니다. 현숙은 주저앉으며 얼굴을 가렸다. 내 딸. 서연이는 밖에 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현숙은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서연아. 정말. 제 엄마 맞나요? 그래. 내 딸아.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다. 25년의 시간이 그 순간 사라졌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전 행복하게 자랐어요. 사랑받으며 컸어요. 본혁이 다가왔다. 현숙 씨, 이제부터 숨지 않겠습니다. 현숙 씨와 서연이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가족으로. 하지만 저는 중요한 건 현숙 씨의 마음입니다. 그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 서연도 현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6개월 후 봄. 작은 정원 예식장. 현숙은 단정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서연이 현숙의 손을 잡았다. 들러리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어머니를 에스코트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다. 토스트 노점 단골들, 본혁의 동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본혁은 단 앞에서 현숙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주례가 말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시험을 이겨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분은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본혁이 현숙의 손을 잡았다. 현숙 씨, 당신의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이제 제 곁에서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본혁 씨,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당신 곁에서 우리 딸 서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이제 입맞춤 하셔도 좋습니다. 본혁은 현숙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다. 옆에는 박민준이 아이를 안고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피로연에서 현숙은 직접 만든 토스트를 대접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객들은 토스트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다. 본혁은 현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양쪽 팔을 끼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현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희 딸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행복하게 살게요. 본혁이 현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드리워졌다. 한 가족의 그림자였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다. 거짓과 오만이 무너진 자리에 진실과 사랑이 뿌리내렸다.
토스트 노점의 불빛은 이제 꺼졌다. 하지만 현숙의 따뜻함은 새로운 가족 안에서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